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오늘로 11일째를 맞습니다.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한 구조 작업이 열흘 동안 계속됐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수색의 걸림돌이었던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하선아 기자,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네,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은 조금 뒤 오전 8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높이 145m의 타워 크레인은 붕괴된 건물 외벽에 설치돼 추가 붕괴 우려로 그동안 수색 작업에 걸림돌이 되었는데요. 사고수습대책본부는 1,200톤 규모 이동식 크레인 2대 등을 이용해서 해체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무게추와 팔, 조종실 순서로 크레인의 상층부를 해체하게 되는데 오늘 오후 늦게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위험 반경 안의 시민들에게는 전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크레인이 넘어질 경우 위험 반경이 79m 정도로 2차 피해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인데요. 오늘 해체 작업이 끝나면 붕괴된 뒤 남아있는 건물 외벽과 중심부 벽을 강철 자재로 연결하는 작업이 주말 동안 진행됩니다. 이 작업들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실종된 5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은 잠시 중단되는데요. 크레인이 해체되고 건물과 외벽을 고정해 안정성이 확보되면 수색 작업은 다음 주 초쯤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시경을 이용해서 실종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건물 장애물을 파쇄하는 방법 등을 통해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이어가게 됩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공사 중이었던 아파트의 붕괴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중 하나가 무리한 공사 진행이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공사가 계획보다 빨라서 무리한 공사 단축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KBS의 취재 결과 공사가 계획보다 많이 늦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사고 다음 날 현대산업개발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공사 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할 필요가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일까? KBS가 입수한 감리 업무 보고서입니다. 무너진 201동의 예정 공정표를 보면 39층의 골조 공사를 지난해 11월 초까지 끝낸다고 돼 있습니다. 39층 바닥 타설 중에 아파트가 무너진 건 지난 11일. 공사가 해를 넘겨 예정보다 석 달가량 늦춰진 겁니다. 현장 노동자들도 공사가 늦어졌다고 증언합니다. 좀 늦었죠.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많이 좀 공정 쪽에서는 좀 어느 정도 좀 늦어서. 인허가권자는 공정이 늦어지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고 시공사는 이후 공사 수주와 입찰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공사 기간을 당기기 위한 속도전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계획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정표대로라면 23층부터 38층까지 16개 층을 석 달 만에 올려야 합니다. 5에서 6일 만에 1개 층을 올린다는 계산인데 그마저도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어려운 혹서기와 혹한기, 태풍 등을 뺀 계산입니다. 7월달, 8월달은 우리나라에서 자연재해 대책 기간이에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에요. 짧은 시간에 지금 빨리 이렇게 무리하게 공사를 할 수밖에 없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 자체가 너무 무리한 거예요. 현대산업개발은 공사가 늦어진 것에 대해 경찰 조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네,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이후 처음으로 붕괴된 아파트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가족들은 어떠한 구조도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다며 다시 한번 정부 차원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격을 맞은 듯 산산조각난 콘크리트 구조물. 드러난 철골과 뒤엉킨 잔해는 붕괴 당시 충격을 짐작케 합니다. 사고 이후 처음으로 건물 내부를 둘러본 실종자 가족들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인이 되셨더라도 빨리 이렇게 꺼낼 수 있기를 바랬죠. 제가 올라가서 현장을 본 바로는 거의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거. 그래서 최악의 상황입니다. 실종자들이 작업 중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 단 2걸음만 떨어져 있었어도 현장을 보고 안타까움은 더합니다. 생사가 오가는 거리가 딱 2걸음만 이쪽으로 뛰어도 변을 안 당하실 정도로 뭔가
대피 명령이라도 있었으면 다 사시지 않았을까. 예상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에 구조대원들에 대한 요구도 더는 못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요구할 게 감히 그걸 어떻게 사람 보고 하라고 할 수 있을까. 실종자 가족들은 현재의 구조 역량으론 수색 구조에 몇 달이 걸릴 거라며 다시 한번 정부 차원의 구조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광주시는 사고 현장 일대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 대다수가 익산국토관리청의 점검에서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콘크리트 납품업체 11곳 중 8곳이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익산국토관리청의 사전 정기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적 내용에는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자갈과 모래 등 골재 배합 설계를 시행하지 않거나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기 위해 포함하는 혼화제의 저장 설비의 관리 미흡이 많았습니다. 붕괴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은 레미콘 업체 11곳을 압수수색했고 사고조사위원회도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해 강도와 성분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광주 전남지부가 현대삼호중공업의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현장 작업 중지와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서 하청 노동자를 죽게 만든 사건이라며 사고가 난 수직 사다리식 이동 통로 계단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그제 오전 9시쯤 영암 현대 3호중공업 선박 건조 현장에서 50살 A씨가 사다리식 이동 통로 계단에서 추락해 숨졌고 노동부와 해경 등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존 델타 변이에 비해 전파력이 3배가량 강한 만큼 오미크론 대유행을 대비한 대응체제 전환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집단 감염으로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간 광주 동구의 한 요양병원. 환자 등 600여 명이 격리 중인데 추가 확진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오미크론 변이 집단 감염 병원과 시설을 중심으로 광주 전남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상황에 비해 오미크론 변이가 2주가량 빠른 광주와 전남은 이미 우세종이 된 상황. 때문에 감염 속도가 빠른 오미크론 유행에 대비한 체계 전환도 시급합니다. 일단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의 재택 치료를 위해 현재 44개 협력 의료기관을 2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재택 치료자가 급증하고 관리 시스템도 한층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경증 환자에 대한 재택 치료 전략과 치료제 전달 같은 것들을 지자체 단위에서 어떻게 준비하냐가 지금 위기 대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감염 통제 대신 중환자와 사망자 최소화에 집중하기 위해 병상 수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1월 말까지 10개 병원에 312개 병상을 추가 확보하여 병상 수 총 1,061개 병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진단과 진료를 동네 병의원까지 확대할 방침이지만 세부 계획이 없어 지자체마다 혼선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광주시 구청장 협의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광역시 자치구 지방재정 현실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건의문에는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 주민세 구세 전환 등으로 지방정부의 역량을 키워 실질적인 자치 분권을 이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마을 행정사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구청 1층에서 무료 상담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산구는 복잡한 행정서류 준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마을 행정사 11명을 위촉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50% 감면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2020년 초반부터 농어촌공사 소유 부동산을 빌려 쓰는 395개 업체에서 임대료 35억 원을 감면해줬습니다. 보성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긴급 재난지원금을 군민 1인당 10만 원씩 보성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마을 담당 공무원이 오는 24일부터 사흘 동안 마을을 방문해 지급하고 이후엔 면 사무소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양에서 익명의 시민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6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18일 고령의 남성이 광양읍 사무소를 찾아 불우이웃을 돕는 데 써달라며 5만 원권 120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읍 사무소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기탁금을 나누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수시 간부급 공무원이 같은 부서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여수시 5급 공무원이 하위 직급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조만간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수시는 최근 인사 발령을 통해 당사자 2명을 분리 조치했습니다. 지방분권개헌 광주의회와 지방분권균형발전 전남연대는 어제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공약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차기 정부 내에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할 것과 주민 발안과 주민투표법 제정,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부총리급의 분권균형발전부와 청와대 분권균형발전 수석실 설치 등을 대선 공약으로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개정과 독립적인 국가기구인 지방분권위원회의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광주가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져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서서히 올라 한낮 기온 8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기온이 조금 더 올라서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고요.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특히 순천과 광양은 일주일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광주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영광 영하 7도, 한평 영하 8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고요. 낮 최고 기온은 나주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는 아침 기온 0도에서 시작하고 있고 낮 기온 7도, 구례 10도까지 올라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해남은 아침 기온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고요. 낮 기온 7도, 목포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5도에서 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아침까지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